최근에 부정선거 음모론을 비롯해서 중국 간첩 체포설 쏟아낸 스카이데일리라는 매체가 있죠. 윤석열 취임 이후에 정부 광고가 급격히 늘었다는 뉴스토마토 단독 보도 오늘 나왔는데요. 관련해서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스카이데일리 유명 매체가 됐습니다. 네, 아주 이게 좋은 의미에 유명한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윤석열 씨가 취임한 이후에 이 스카이데일리 정부 광고 수주 건수가 2.4배 정도 늘었다고 하는데 네. 정확히 수치가 어느 정도입니까? 그러니까 2020년도에 23건이었어요. 네, 23건인데 그리고 21년도에 101건, 22년도에 154건. 그다음에 급증한 게 이제 2023년에 227건. 엄청 늘었네요. 그리고 2024년에 243건으로 야. 해가지고 거의 기하급수적으로 팽창이 된 거죠. 계속 이렇게 보면 쭉쭉쭉쭉 늘어나는 모양새네요. 네, 네. 증가세가 어떻습니까? 다른 언론사하고 비교해 보면 좀 더 많이 증가한다고 봐야 됩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문재인 정부 때 이제 이 구독률, 네. 그다음에 발행 부수 이런 것들이 조작의 그런 게 있어서 그렇죠. ABC를 인용하는 것을 이제 금지시켰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이제 열독률, 구독률을 다 종합해 가지고 정부 광고를 수주를 하는 건데 네. 이 스카이데일리 같은 경우는 발행 부수를 본인들이 한 3만 부 정도로 찍어낸다. 그리고 이게 사실 인터넷 주간지로 되다가 네. 2011년도에 이제 그 일간지로 전환해가지고 전국으로 배포되는 것도 아니고요. 특정 서울 지역의 특정 지역에 배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광고 규모를 보면 사실은 좀 너무 과대해서 네.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그러니까요. 광고 건수가 상당히 도표를 다시 한번 좀 보여주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가 비교를 좀 하려고 지금 주요 매체들 동아일보라든지 한겨레, 중앙, 조선 이랬는데 지금 한겨레가 한 700여 건 되는데 2023년도에 이 스카이데일리가 227입니다. 네. 한겨레하고 야, 이거 참 놀라운데 네. 일단 조중동은 저 나와 있고요. 조중동이야 정부 광고 많이 받는 도 알려져 있는데 네. 이게 실적이 조중동은 이제 그만하다면 증가세를 보면 조중동을 넘어가는 것 같거든요. 네. 이게 좋을 수가 더 좋을 수가 있는 그러니까 건가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조중동 보지 마라 그런 얘기를 실제로 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 그 중앙일보에서 한번 언급했는데 알코올 중독, 네. 그다음에 권력 중독, 유튜브 중독 이제 이렇게 지적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이런 국정 운영이 안 된 배경 중에 하나가 이제 그렇게 꼽았던 건데 스카이데일리가 사실은 이재명 대표를 굉장히 공격하고 맞습니다. 예. 문제를 지적을 지난해에 거의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2024년도에. 네. 그리고 탄핵 전국에서는 아시다시피 이재명 대표가 외신 기자들하고 만났는데 그거를 중국 공산당하고 깜짝 접촉해서 SOS를 쳤다라는 예. 식으로 보도가 나왔고 그걸 이제 국민의힘 미디어 특기에서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기사를 했고 그것을 이제 SNS로 유통을 하고 네.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충격적입니다. 예. 1월달 얘기고 그 이전에는 이제 부정선거로 이제 문제를 제기를 하고 네. 그리고 국정원 출신들이 여기 그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것도 보도가 됐습니다. 국정원 출신들이 스카이데일리에 기자로 활동을 하고 있다. 네, 활동하고 있고 예. 그리고 거기에 나온 내용들이 또 유튜브에 네. 확대 재생산되고 아하. 있는 것들이 이제 지난 12월, 1월, 2월까지 이제 특히 계엄 전국 그다음에 내란 폭동 이런 것들이 사실 부정선거라는 그 회계망측한 그 하나의 아젠다를 가지고 와가지고 합법화 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이제 하는데 그런 연결고리들이 지금 제가 보면 2011년도에 그 댓글팀을 만들어서 2012년 대선 때 재미를 좀 봤잖아요. 이명박 때 박근혜 예. 정부 예, 탄생 박근혜 배경이 때. 바로 거기에 예. 있는 건데 그 팀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이 지금 스카이데일리에서 활동한 정황이 이제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이 권력과 예. 자금과
언론이 유착 관계가 아하. 바로 스카이데일리의 이 광고 문제뿐만 아니라 지면에서도 드러난 것이 아닌가 싶어서 계속 좀 매우 뭐 중요하네요. 탐사 예. 기획을 매우 해야 될 중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쪽으로 가가지고 네.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또 그걸 받아가지고 유튜브나 이런 데 미디어로 확산시키잖아요. 네, 네. 자 일단은 광고가 는 거는 맞아요. 네. 이번 정부 들어서서 이게 광고를 소주하는 어떤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건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구독률, 열독률을 기준으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준을 보면 제가 한번 예. 구독률, 열독률을 놓고 놓고 봐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핵심 지표가 예. 그러니까 인쇄 매체 지표를 보면 핵심 지표가 효과성, 신뢰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본 지표에는 정상 발행하는 그 현황과 네. 그다음에 인력 현황 그리고 법령 준수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심사를 해서 예, 예. 정부 광고를 주는 걸로. 어쨌든 구독률, 열독률 뭐 이거 알 수 없지만 그냥 이게 유명한 매체가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네. 유명해졌어요. 나쁜 뉴스, 가짜 네. 뉴스 해가지고 네, 네. 2011년, 2012년, 2021년, 22년 이 정부 들어설 때는 이게 누가 압니까? 이게 뉴스 20년도에는 네. 아예 뭐 하여간 인쇄 매체로 등록도 안 광고되는 건 됐고. 없고 건수가 23건에 불과했던 그러니까요. 게 지금은 뭐 10배로 예. 243건으로 이제 된 거라고 봐야죠. 네. 그러니까 유명 매체가 아닌데 어쨌든 간에 광고 수주가 아주 급등했어요. 네. 급등한 상황이고 이 비율로 따져보면 조중동보다 훨씬 높다고 봐야 될 것 네네. 같고요. 뭐 조중동이야 뭐 그래도 그게 뭐 800건, 900건까지 되지만 그래서 광고에 보면은 이제 최근에 어떤 전면 광고를 쓰려면은요. 예. 계엄의 주 목적은 부정선거 증거 확보. 야. 이렇게 해서 부정선거 본인이 확신 못하면 타인도 설득할 수 없습니다. 보시면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꼭 보시고 공유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정도 이제 전면 광고를 아이고, 참. 내는데 이게 유튜브에서도 볼 수 있는 볼수 있고. 걸로 이제 연동해 놨어요. 예. 그래서 이거 하고 그다음에 어제도 예. 이제 언론 보도에 뭐가 났냐면은 중국 간첩단 보도 틀림없는 사실이다. 이거 보여주셔야 될 것 같아. 한번 이렇게 이거네요. 일면에 이렇게 스카이 실렸거든요. 데일리. 예, 예. 예. 그래서 이런 거 하고 그다음에 그 헌재를 공격하는 기사를 일면에 실어서 그 왜 지난번에 문영배 재판관이 네. 8명의 그 재판관들의 의견을 모아서 기록하는 그 진행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네네네네. 재판을 진행한다라고 보여주셨죠. 심지어 그걸 이렇게 보여주면서 재판을 했잖아요. 그런데 보여주셨어요. 예. 내부 TF가 자주우지한다 이런 식으로 또 기사를 써서 그럼 이거를 국민의힘이 받아서 지도부가 또 얘기를 하고 맞습니다. 그래서 논리를 만들어 아. 주는 형태가 되고 있어요. 아하. 그래서 이게 하도 심하니까 심지어 어저께 동아일보에서도 너무 과하게 언론 국민의힘이 팩트 체크를 하지 않고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걸 그대로 발췌를 해서 논평을 내고 또 문영배 재판관이 카페에서 활동해가지고 그런 그런 그렇죠. 음란물을 뭐 말이 됩니까, 봤다라는 그게? 식의 내용을 이제 사실은 그거는 뉴데일리에서 최초로 예. 쓰고 그거를 국민의힘에서 논평을 내고 또 일부 정치인들이 페이스북에 쓰고 팩트체크를 안 해서 죄송하다고 했는데도 사과했습니다. 불구했는데도 나경원 의원은 그 내용을 그대로 이제 게재를 하고 네. 그리고 이제 헌법재판관을 공격하고 헌법재판소에 방문해서 또 이제 분란을 계속 이제 지속해내는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어쨌든 스카이데일리가 지난 12월부터 쭉 보면 얘기했던 것처럼 중국이 개입됐다. 예. 중국인들이 99명이 체포됐다. 근데 그거는 사실은 그 옛날 어선에서 그러니까요. 가짜 사진이에요. 가짜 사진을 조합해서 이제 보도를 하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그런 데다가 정부 광고가 대거 들어가고 네. 정부 광고뿐만이 아니고요. 주요 은행에서 아하. 또 전면 광고를 실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문제 제기를 하니까
발을 좀 뺐죠. 그러면 뭔가 관련성은 있다는 거. 지금도 보면 부정선거 음모론, 지금 말씀하신 중국 간첩 체포설, 이재명 간첩설,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네. 하고 이것을 국민의힘이나 정치권에서 이용해 먹고 있거든요. 이제 보면 이렇게 광고를 많이 받는 것, 또 그리고 인력 풀도 말씀을 하셨어요. 이 보시기에는 뭔가 관련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제가 2012년도에 네. 국정원 요원들이 네. 민간인을 동원해서 댓글 공작을 댓글 작업하는 했었던 거에. 게 있었고 그거를 사실은 수사했던 사람이 윤석열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좌천됐다라고 여주지청으로 갔다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간 것이 아니고 다른 이유가 있다라는 것까지도 이제 그 뒤에 좀 제기되고 했는데 어쨌든 네. 국정원에 의한 이 댓글 공작 팀과 민간인 공작 팀이 있었는데 그것이 10년 동안 어쨌든 활동을 여러 방식으로 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네. 이번에 그 한 단면이 이 스카이데일리하고 연관되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언론 보도도 있기 때문에 예. 그 국정원 알파팀 아하. 얘기가 있었습니다. 예. 2016년도에 보도되고 그랬는데요. 그 팀이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닌가. 아. 그리고 그것이 이제 유튜브랑도 이제 이건 같이 심각한 거 아닙니까? 예, 연관돼 있어서 정부 기관이 이상한 매체를 만들어 가지고 이상한 뉴스를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까? 네, 그 정부 기관에 있던 사람들이 그리고 네. 거기 돈을 받고 이게 지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네. 충분히 의심이 간다 이 의심이 말씀이네요. 가고 정황은 이미 보도가 된 것이 예.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민주당에서 스카이데일리를 일단 이재명 대표의 관련 기사를 왜곡한 것, 예. 내용을 왜곡한 거는 경찰에 지금 사이버 수사대에 고발은 해놨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바깥에 이제 민간 활동하고 계신 분들 안에서도 이것이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고 네. 해서 이제 또 이제 고발이 계속 이어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스카이데일리가 신문이기 때문에 네. 문체위 소관입니다. 그래서 정부 광고 문제를 계속 이제 자료 요구를 하고 있는데 협조가 되는 부분도 있고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제 이거는 문체위하고 저희는 이제 그 유튜브를 통해서도 이제 스카이데일리가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과방이시니까요. 과방위에서도 살펴봐야 되고 예. 이 광고 문제는 또 정무위 소관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연관성을 갖고 지금 계속 이제 그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장 문제가 좀 전에도 말씀 과방이니까 유튜브 말씀 좀 드리면 이게 사람들이 믿게 기사 형식으로 딱 기사같이 만들어놨어요. 네, 네. 정상 기사처럼 보도를 하고 그걸 유튜버들이 봤고요. 유튜버들이 막 학대하고 나중에 기성 언론이 받거나 국민의힘에서도 받아버리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게 정상적인 어떤 사실로 이렇게 오해되잖아요. 국민들이 봤을 네,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문제 같잖아요. 그래서 전형적인 가짜 뉴스의 유통이고 허위 조작 정보를 이제 그 일반 국민들한테 여과 없이 전달하고 그리고 사실은 이게 징벌적인 부분이 있어서 법을 좀 만들어야 되는데 아하. 21대 때 논의하다가 그때 안 됐죠. 구체적으로 진행이 못 됐는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아마 좀 고민하고 22대에서는 좀 성과를 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런 것의 가장 큰 피해자 중에 하나가 윤석열 내란의 정당성을 부여하는데 도구로 쓰고 지금도 있어요. 계속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예. 쭉 보면 20대 젊은 친구들이 예. 어떤 논리를 펴냐면 탄핵을 반대하다가 이런 정보를 부정선거라는 그런 구체적인 정보를 접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고뇌에 찬 결단을 했다라는 식으로 둔갑이 돼서 유튜브가 나오고 그게 이제 지난 광주 집회나 대구 집회에서도 활용되고 있고 네. 그래서 사실은 국론을 분열시키고 사회적 갈등을 야기시키는 요소로 작동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사실은 2011년도 12년도에 국정원에서 했던 대북 심리 전단 북한을 상대로 심리전을 펼치라고 하는 것을 남남 갈등의 소재로 썼던 그러니까요. 거죠. 그래서 지금도 그 방식이 그대로 형태만 좀 달리했지 이용하고 있고 악용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매우 심각하고 유감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최근에 국정원장하고 네. 김건희
씨하고 조태용하고 예, 김건희 문자 문자를 메시지. 주고받았다. 예. 그러니까 국정원장과 처음 봤습니다. 국내 정치를 개입하면 안 될 국정원장이 예, 그런 식으로 뭔가 사사로운 것인 것처럼 했지만 기업 사실은 전날에 문자를 했죠. 국정원법 위반이고 국정 개입입니다. 네. 이건 엄청난 문제가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국정원이 도대체 지금 어떠한 형태로 하고 있는지가 두 번째 이제 국면이 좀 이제 개헌 국면이 좀 정리가 돼서 예. 탄핵이 인용이 되고 파면이 되고 난 뒤에 저희가 국정농단과 관련된 그 조사나 이런 것들을 반드시 할 때 이 문제는 굉장히 우선한 걸로 좀 다뤄야 될 소재입니다. 왜냐하면 헌법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나 표현의 예. 자유가 있지만 이런 식으로 왜곡해서 국민들을 현혹하고 사실관계를 부정하는 이런 것들은 사실 근절돼야 되지 안 됩니다. 않았습니까? 절대 안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후에도 계속 저희가 자료 예. 요구하고 스카이데일리 측하고도 취재를 좀 더 해서 네. 파악을 해 들어가야 될 소재라고 봅니다. 네. 지난 주말에 스카이 데일리가 이 광주에서 5.18 왜곡 기사를 또 냈더라고요. 네. 이제 그 윤석열 반대 집회가 있었는데 탄핵 반대 집회 일면에 그걸 실었더라고요. 네. 근데 그거 호해 형태로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이것도 네. 현혹시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약간 나이 많으신 분들은 이거 믿어요. 거기다가 호해가 나오니까 진짜구나 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말씀대로 돈 받고 지금 가짜 뉴스, 거짓 뉴스를 지금 풀어 떼끼고 국정원도 관련성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네. 말고라도 네. 지난 정부에 그러니까 국정원에서 지난부터. 활동했던 분들이 예. 오비들이 나와서 그때 당시 했던 공작을 그대로 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합법적인 매체를 활용해서 지금 진행하는 건데 5.18의 본산인 강주에 가서 예. 그런 유인물을 진짜 찌라시를 뿌렸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고 정말 강주의 그런 정신을 훼손하는 거죠. 그러니까 도를 넘어섰다. 도를 넘어서도. 예. 네. 야, 지금 뭐 댓글에도 충격적이다라고 하고 아니 윤석열 정부는 별의별 짓을 다 했네라고 또 얘기를 그러니까 수사하면서 하기도 합니다. 수사하면서 얻은 봤던 정보를 거. 예. 자기 국정을 운영하는 도구로 자기가 알고 있던 거 나쁜 거라고 생각하고 기소도 하고 기소하고 했는데 감옥 보냈던 거를 그대로 써먹네요. 네, 써먹는 박근혜 거 써먹고 이명박 거 써먹고. 네. 알겠습니다. 좀 잘 좀 엄단을 좀 해주십시오. 뭐 가방에 네. 또 계시니까요. 이런 거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게 민주주의를 오염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의 김현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